해가 뉘엿뉘엿 지는 오후, 서울의 번화가 한 귀퉁이에는 소란스러운 일상의 활기가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고층 빌딩들이 들이운 긴 그림자 사이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그 모든 소음과 분주함과는 동떨어진 듯 한적한 골목길에는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 침묵을 가르며 한 여군 장교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수아.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7봉7 특임대 소령이었다. 수아의 걸음은 무척이나 단호하고 곧았다. 햇빛에 바랜 전투복은 그녀가 지난 시간 얼마나 많은 훈련과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어깨에 맨 묵직한 배낭은 휴가 복귀 중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했지만 지쳐 보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다만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끝없는 피로와 함께 세상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고독한 빛이 서려 있었다. 며칠 전 그녀가 이끌던 팀이 극도로 위험한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긴장감과 압박감은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복잡한 도심을 피해 지름길인 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담벼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던 젊은 남자 5~6명이 그녀의 길을 막아섰다. 그들의 몸에는 화려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입에서는 저속한 욕설이 흘러나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타인을 깔보는 오만함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번들거렸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윤호라는 이름을 가졌고 겉모습만 봐도 폭력과 오만함에 절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이, 거기 군인 아가씨.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나 우리랑 같이 좀 놀다 가지. 윤호가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말투에는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수아는 그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하고 조용히 옆으로 비켜가려 했다. 하지만 윤호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녀를 애워쌌다. 뭐야? 무시하는 거야? 이 빡빡머리 계집애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내가 누군지 알아. 윤호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거들먹거렸다. 이 구역은 우리 광림파가 관리하는 구역이야. 내가 여기서 그냥 지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수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용히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한겨울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비켜. 나는 지금 휴가 복귀 중이다. 더 이상 쓸데없는 시비를 걸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수아의 단호한 경고에 윤호는 오히려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이봐. 얘들아, 이 아가씨 말하는 것 좀 들어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니. 혹시 우리한테 총이라도 쏠 건가? 하하하. 윤호는 조롱하듯 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더러운 손이 수아의 어깨에 닿으려 했다. 그 순간 수아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 검은 표범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윤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그의 팔을 낚아챘다. 순식간에 그녀의 손목은 윤호의 팔을 부러뜨릴 듯이 비틀었고 윤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추종자들은 당황하며 수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수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수아의 몸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한 명씩 제 앞에 나갔다. 그녀의 동작은 마치 잘 짜여진 무용처럼 우아했지만 그 위력은 폭풍처럼 강력했다. 그들은 차에 몇 초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수아는 쓰러진 윤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관심 없다. 하지만 너희가 오늘 한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겠나. 수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경찰들은 쓰러진 윤호와 그의 패거리들을 보고 당황했다. 그들은 수아의 단호한 눈빛과 압도적인 분위기에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윤호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수아를 노려보았다. 이 계집애, 두고 보자.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윤호는 으르렁거렸지만 경찰들은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수아는 경찰의 질문에 간결하게 대답했다. 정당 방위입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늘 일어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복귀할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줄은. 수아는 707 특임대 본부로 돌아와 곧바로 박진석 중령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수아의 오랜 스승이자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진석 중령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수아 소령, 무사히 복귀했나? 이번 작전 잘 마무리해줘서 고맙네. 별 말씀을요. 중령님,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수아는 경례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진석 중령은 보고서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네. 잠시 쉬게. 고생 많았네. 감사합니다. 수아는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그때 박진석 중령이 그녀를 다시 불렀다. 아, 그런데 수아 소령, 휴가 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방금 경찰청에서 자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전화가 걸려왔다네. 어떤 젊은이들을 폭행했다는데.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다. 사소한 시비였습니다. 제가 정당방위로 처리했습니다. 그래. 알겠네.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놓겠네.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게. 박진석 중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수아는 그의 미심쩍은 표정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그녀가 상대했던 그 오만한 젊은이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인 광림그룹 윤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라는 것을. 며칠 후 한수와 소령의 일상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나 구보를 하고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난번의 사소한 해프닝이 찜찜한 여운으로 남아 있었다. 박진석 중령이 경찰청의 수사 의뢰를 막아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훈련을 마치고 개인 정비를 하던 중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 한수아 소령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나왔습니다. 소령님께 출석 요청을 드립니다. 수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제가 왜 출석해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령님께서 윤호 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셨기에 윤호. 수아는 그 이름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 건방진 젊은이가 정말 자신을 고소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출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아는 박진석 중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박 중령은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찰청의 수사 의뢰를 막아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왜 또 자네를... 박 중령은 말을 흐렸다. 어쨌든 내가 자네 변호사를 준비해 주겠네. 자네는 걱정 말고 내일 경찰에 출석하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네. 박중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수아는 제복 차림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호가 자신에게 성적 희롱을 하려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자신이 그에게 먼저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수아는 기가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미 윤호의 진술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었다. 윤호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닌 광림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수아 소령님, 윤호 씨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소령님께서 자신에게 먼저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령님께서는 군인 신분으로서 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저희는 소령님을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경찰관은 냉정하게 말했다. 수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윤호의 아버지인 광림그룹 회장의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뒤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박진석 중령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정말 자신을 도와줄까? 아니면 그도 광림그룹과 한패일까? 경찰서에서 나온 수아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진석 중령이었다. 수아 소령, 자네가 고소당했다는 소식 들었네. 내가 자네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너무 걱정 말게. 그리고 박중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네. 오늘 당장 임무를 시작하게. 수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새로운 임무라니요. 민서연이라는 여성을 보호하는 임무일세. 그녀는 지금 광림그룹에게 쫓기고 있다네.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그리고 그녀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게. 이 임무는 매우 중요하네. 자네의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박중령은 말했다. 수아는 의심스러웠다. 이 임무가 정말 자신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것 또한 광림그룹의 음모일까? 하지만 그녀는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그녀는 박중령에게 알겠습니다. 중령님, 이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아는 민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서연의 집 앞에서 검은색 SUV 한 대를 발견했다. 운전석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서연의 집을 향해 있었다. 수아는 그들이 광림그룹의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이 조금 열리며 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연. 서연은 수아의 군복을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혹시 한수아 소령님? 네, 제가 한수아입니다. 박진석 중령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 저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수아를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수아를 따라 집을 나섰다. 그때 검은색 SUV에서 내린 남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그들의 손에는 무정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은 수아와 서연을 쫓고 있었다. 젠장. 수아는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연 씨,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아는 서연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잡한 골목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들을 쫓는 남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들이 간신히 한적한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소령님, 저를 왜 보호하려 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이미... 닥치십시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보호해야 할 이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거대한 음모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임무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한수아와 민서연은 복잡한 도심의 미로 속을 헤집고 다녔다. 밤의 장막이 완전히 내려앉은 서울의 거리는 넌사인 불빛으로 현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뒤를 쫓는 검은색 SUV는 끈질기게 추격을 계속했다. 수아는 서연의 손을 잡고 달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도주 경로를 계산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람들 틈에 섞여 이리저리 움직이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그들이 간신히 남산자락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숨어들었을 때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수아의 존재는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수아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때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류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와 함께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서연은 황급히 그것을 주었다. 이게 뭡니까? 수아는 서연의 손에 들린 USB를 바라보며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광림그룹의 연구원으로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것을 남기며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아는 서연의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민서연 씨, 저에게 이 USB를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소령님,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수아의 단호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USB를 수에게 건넸다. 수아는 USB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서연에게 말했다. 민서연 씨, 이제부터 당신은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하고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그들은 남산 자락에 있는 한적한 모텔에 잠시 머물기로 했다. 모텔 방에 도착한 후 수아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다. 그 중에는 프로젝트 K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다. 수아는 그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광림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윤호의 아버지인 윤 회장이 있었다. 수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윤호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거대 범죄 조직의 후계자였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광림그룹의 음모를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군대와 경찰, 심지어는 자신의 상관까지도 믿을 수 없었다. 수아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다. 수아는 서연의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의 절망감을 떠올렸다. 그녀는 서연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서연과 함께 윤 회장의 사무실이 있는 광림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들은 신분을 위장하고 본사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윤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누구십니까? 이곳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경비원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수아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는 윤 회장님께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경비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사전 약속은 없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십시오. 수아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며 사무실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윤 회장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그들은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비밀 통로로 들어갔다. 그들은 비밀 통로를 따라 윤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은 윤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다. 수아는 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그녀는 윤 회장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등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 서연이 말했다. 소령님, 혹시 아버지의 생일이 아닐까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비밀을 숨길 때마다 항상 자신의 생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수아는 서연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생일을 입력했다. 문이 열렸다. 그들은 윤 회장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윤 회장의 사무실을 수색했다. 그들은 윤 회장의 책상 서랍에서
여러 개의 서류를 발견했다. 그 서류들에는 윤 회장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배후에는 박진석 중령의 이름이 있었다. 수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박진석 중령이 자신을 도와주려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광림그룹과 한패였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 회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박진석 중령이 있었다. 윤 회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수아 소령,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하지만 당신의 어리석음이 결국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군. 당신의 아버지처럼 수아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윤 회장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였군요. 윤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아니, 나는 자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네. 자네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네. 그는 우리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었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배신할까봐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수아는 윤 회장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박진석 중령을 바라보았다. 중령님, 왜 저를 배신하셨습니까? 박진석 중령은 차갑게 말했다. 수아 소령, 이것은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는 우리의 길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막아야 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수아는 박진석 중령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광림그룹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박진석 중령과도 싸워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올랐다. 윤 회장과 박진석 중령의 배신적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수아의 머릿속은 혼돈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박진석을 향했다. 한때 그녀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했던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그가 이제는 그녀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공범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익숙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차갑고 잔인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수아, 박진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너는 너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더군. 그는 진실을 알게 된 후 우리를 방해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도 그 그림의 일부가 되길 바랐다. 무슨 큰 그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당신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수아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녀의 주먹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렇지. 나는 네가 분노하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는 너의 그런 성격과 능력을 이용하고 싶었다. 박진석은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이용해 광림그룹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힘을 내가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너는 내 계획을 벗어났다. 그래서 나는 윤 회장을 찾아가 자네의 능력을 설명했다. 이제 자네는 우리 모두에게 쓸모없게 됐다.
수아는 박진석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지만 그는 단지 그녀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중령님, 저는 당신을 믿었는데.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믿음 그런 감상적인 것은 이 바닥에서 아무 쓸모도 없다. 오직 힘과 권력만이 중요하다. 네 아버지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다. 박진석은 비웃었다. 자네는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모두의 적이다. 그 순간 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소령님,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들이 저를 잡으려는 이유는 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입니다. 서연은 수아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유산 무슨 유산. 수아는 의아해했다. 아버지께서는 광림그룹의 불법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USB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림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찾기 위해 저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는 서연의 손에 들린 USB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USB 안에 담긴 진실을 깨달았다. 이 USB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광림그룹과 박진석 중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이 USB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당신들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윤 회장과 박진석 중령을 노려보았다. 윤 회장은 비열하게 웃었다. 하하하, 이 계집애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군. 이제 너희는 우리 손에 있다. 너희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 그때 박진석 중령의 뒤에서 무장한 경비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수아와 서연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수아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경비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경비원들은 수아의 말에 비웃었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아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경비원들의 총을 빼앗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마리 표범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경비원들은 당황하며 그녀를 향해 총을 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그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다시 한번 말한다.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수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경비원들은 수아의 눈빛에 겁을 먹고 주춤했다. 그들은 총을 내리고 손을 들었다. 수아는 서연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다. 서연 씨,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들은 윤 회장의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복잡한 사무실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들은 1층으로 내려와 광림그룹 본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도심을 벗어났다. 그들은 한적한 외곽 지역의 한 모텔에 도착했다. 모텔방에 도착한 후 수아는 문을 잠그고 서연에게 말했다. 민서연 씨, 이제부터 당신은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음모를 폭로해야 합니다. 서연은 수아의 눈빛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와 희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수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수아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수를 할 것입니다. 한수아와 민서연은 남산자락의 허름한 모텔방에 몸을 숨겼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수아는 굳게 닫힌 방문을 등지고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프로젝트 K의 마지막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림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이 세운 꼭두각시 정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윤 회장이 있었다. 수아는 그제야 윤호가 그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이 거대한 음모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군요. 수아는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군대와 경찰 내부에도 이들의 끈아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진석 중령이 그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서연의 정보를 믿고 싸워야 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령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자살. 수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서연의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살이라니.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겁니까?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들의 계획을 폭로하면 저를 해치겠다고.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 수아는 서연의 눈빛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텔을 나섰다. 그들은 윤 회장의 아들인 윤호의 아파트로 향했다. 수아는 윤호의 아파트에 프로젝트 K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신분을 위장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윤호의 아파트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호가 나타났다. 한수아, 이 계집애, 네가 여기 왜 나타났어? 설마 나를 찾아온 거야. 윤호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네가 감히 내 아버지를 모욕하고 나를 이런 비참한 신세로 만들었겠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닥쳐. 수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윤호의 비열한 웃음을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나는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다.
윤호는 수아의 말에 당황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찾고 있어. 내 아버지는 너를 죽일 거야. 너는 이제 끝이야. 윤호는 소리쳤다. 그는 경비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수아는 이미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입을 막았다. 윤호, 나는 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으러 온 것이다. 너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 수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네가 나에게 정보를 주면 나는 너를 살려주겠다. 윤호는 겁에 질렸다. 그는 수아의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수아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수아는 이미 그의 뒤를 따라잡았다. 수아는 윤호의 목을 잡고 그를 벽에 밀어붙였다. 나는 너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호는 수아의 눈빛에 겁을 먹고 떨기 시작했다. 그는 수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 회장이 프로젝트 K를 통해 국가의 모든 기반 시설을 장악하고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윤 회장이 박진석 중령과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윤 회장이 서연의 아버지를 협박하여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수아는 윤호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윤호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네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이용하고 버릴 것이다. 너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호는 수아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배신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수에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 이제 나를 살려줘. 살려달라고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너는 살려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윤호의 목을 잡고 그를 벽에 밀어붙였다. 그때 윤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윤 회장이었다. 수아는 윤호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호. 네오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 회장님, 저는 윤호가 아닙니다. 저는 한수아입니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 회장은 수아의 목소리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한수아, 이 계집애.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렸겠다. 나는 너를 찾아내서. 윤 회장님, 나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당신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이용하고 버릴 것입니다. 수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음모는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잡고 당신의 모든 것을 폭로할 것입니다. 한수아는 윤호의 휴대폰을 끊고 그의 목을 놓아주었다. 윤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며 수아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 윤 회장이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는 수아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수아는 윤호의 그런 모습을 무시한 채 서연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윤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안. 서연은 굳은 얼굴로 수에게 말했다. 소령님,
윤호를 죽이지 않으셨군요. 죽일 필요가 없었다.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복수가 있다.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윤호의 비겁하고 나약한 성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윤 회장의 아들이라는 오만한 위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텔로 돌아왔을 때 수아는 서연에게 말했다. 민서연 씨, 당신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윤 회장은 곧 당신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다.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단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USB에 담긴 파일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프로젝트 K라는 파일 안에는 복잡한 암호와 함께 한 개의 좌표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그 좌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좌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수아는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은 좌표를 보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연구하시던 연구실의 좌표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종종 연구실이 자신의 비밀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고각, 연구실. 수아는 서연의 말에 흥분했다. 그녀는 그곳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으로 갑시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텔을 떠나 한적한 외곽 지역의 한 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는 폐쇄된 지 오래된 듯 낡고 허름했다. 수아는 연구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연구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어떻게 들어가지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수아는 문을 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그녀는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자물쇠는 너무나 견고했다. 그때 서연이 말했다. 소령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자신의 지문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지문. 수아는 서연의 말에 의아해했다. 네, 아버지께서는 지문으로 문을 여는 특수한 시스템을 개발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말했다. 수아는 서연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지문 인식기에 올려놓았다. 서연의 지문이 인식되자 연구소 문이 열렸다. 그들은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다. 연구소 안은 어둡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연구 장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연구소 안을 수색했다. 그들은 서연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책상에서 여러 개의 서류를 발견했다. 서류들에는 프로젝트 K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들에는 윤 회장과 박진석 중령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수아는 서류들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때 서연이 책상 아래에서 숨겨진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USB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서연의 아버지와 박진석 중령이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젊은 시절의 윤 회장이 서 있었다. 사진 속의 그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동료였고 친구였다. 이 사진은 수아는 사진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박진석 중령과 함께 연구소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프로젝트 K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중령은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윤 회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서연은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는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박진석 중령이 단순히 자신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진석 중령이 왜 자신을 그토록 아꼈는지, 왜 그녀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능력을 탐냈고 그 능력을 자신에게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연구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급히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군용 트럭이 연구소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박진석 중령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다. 한수와 소령, 이제 도망갈 곳은 없다. 너는 나의 계획을 망쳤다. 너는 나의 미래를 망쳤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진석 중령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연구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아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수를 할 것입니다. 수아는 서연에게 숨겨진 USB를 건넸다. 민서연 씨,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도망치십시오. 저는 그들을 막겠습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소령님, 당신은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군인입니다. 저는 저의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복수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십시오. 이것은 당신 아버지의 복수이자 우리의 복수입니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서연을 창문 밖으로 밀어냈다. 수아는 연구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박진석 중령을 바라보았다. 중령님, 당신의 계획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하하하, 이 계집애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군.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박진석 중령은 비웃었다. 그는 수에게 다가와 총을 겨누었다. 이제 너의 목숨은 내 손에 있다. 너의 아버지처럼. 한수아는 박진석 중령의 총구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차가운 바람이 폐허가 된 연구소 주위를 맴돌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박진석은 수아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잠시 당황하는 듯했다. 그는 총을 쥔 손을 더욱 꽉 쥐었다. 내 옷 너무 멍청해. 수아, 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모든 것이 내 계획이었다. 윤호 사건을 조작하고 너를 미끼로 삼아 민서연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너는 이곳,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너의 복수도, 너의 삶도. 끝난 것은 당신의 야망입니다. 중령님, 수아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이곳으로 온 것은 당신의 계획 때문이 아닙니다. 저의 의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신은 이미 저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박진석은 수아의 말에 비웃었다. 헛소리, 넌 모든 것을 잃었다. 내 동료들은 너를 배신했고 네 상관은 널 버렸다. 이제 넌 고작 한 명의 여자일 뿐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순간 수아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 야수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박진석이 총을 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을 낚아챘다. 순식간에 총성이 울렸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수아는 박진석의 총을 빼앗고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당신은 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수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아, 너 감히... 이것은 당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입니다.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반가쇠를 당기려 했지만 갑자기 총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는 총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총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들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총을 든 사람을 보았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수아의 오랜 동료이자 특수부대 팀원이었다. 그의 눈은 슬픔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령님,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진석 중령님은... 김민준? 무슨 말인가? 수아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박진석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이제야 알겠나. 내 동료들은 모두 나의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나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 그들은 나를 위해 너를 배신했다. 넌 이제 완전히 혼자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 수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동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신뢰했고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배신했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때 김민준이 말했다. 소령님, 박진석 중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김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다. 소령님, 제발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수아는 김민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배신해야 했다. 그녀는 분노와 함께 슬픔을 느꼈다. 그때 박진석이 수아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 수아, 너의 복수도, 너의 인생도. 그 순간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박진석의 머리를 정확히 관통했다. 박진석은 눈을 크게 뜨고 쓰러졌다. 그의 몸은 바닥에 뒹굴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감았다. 수아는 총을 쏜 사람을 보았다. 그는 김민준이었다. 그의 손에는 박진석의 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 차 있었다. 소령님, 저는... 김민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수아는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다. 민준아, 너는 나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가족을 구했다. 김민준은 수아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소령님,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겠다. 이제 가거라. 너의 가족에게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김민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슬픔과 함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민준은 수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진석의 시신을 밟고 연구소를 빠져나갔다. 수아는 박진석의 시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중령님,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야망도, 당신의 동료도, 당신의 삶도. 박진석 중령의 시신은 차가운 바닥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겼던 오만과 야망은 모두 사라지고 공허만이 남아 있었다. 한수아는 그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안도감조차도 없었다. 그녀에게 박진석은 이제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다. 한때 그녀의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야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끈 한 명의 범죄자에 불과했다.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이미 모든 것을 신고한 모양이었다. 수아는 굳게 닫힌 연구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찰과 군인들로 가득 찬 광경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혼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수아의 손에 총이 들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아는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체포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이제 그 싸움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대신 한 명의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한수아 소령님, 당신은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아는 형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존경과 연민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수아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박진석 중령의 배신, 윤 회장의 음모,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의 희생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길고 복잡했지만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형사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소령님, 저희는 소령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령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소령님은 영웅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수아는 형사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었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영웅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연. 그녀는 수아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괜찮습니다. 서연 씨,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도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아는 서연을 안아주며 말했다. 그때 한 명의 군인이 수에게 다가와 격려를 했다. 그는 박진석 중령의 후임인 김태우 대령이었다. 한수아 소령, 당신의 용기와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군인입니다. 수아는 김태우 대령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김태우 대령은 수에게 말했다. 소령, 이제 당신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군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아는 김태우 대령의 말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다시 군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다시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한수아가 아니었다. 수아는 김태우 대령에게 말했다. 대령님, 저는 군으로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김태우 대령은 수아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알겠습니다. 소령,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고 싶으시면 우리 군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수아는 김태우 대령에게 경례를 하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곳을 떠났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길을 걸었다. 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로를 얻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한수아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서영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평온했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꿈꾸던 것처럼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아의 언니, 괜찮으세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수에게 다가가 물었다. 수아는 서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괜찮아. 그냥 지난날의 일들이 떠올라서. 수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아직도 박진석 중령의 배신과 동료들의 슬픈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배신해야 했다는 사실을 이해했지만 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언니, 이제는 잊으세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서연은 수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알아, 하지만 아직도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 윤 회장은 잡혔지만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 수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녀는 윤 회장이 단지 거대한 음모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수아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문서에는 K라는 이름만 있었지. 그 뒤에 숨겨진 실체는 없었어요. 윤 회장은 그저 K라는 조직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죠. 수아는 서연의 말에 흥분했다. 맞아. K라는 조직, 그들이 진짜 배우야. 윤 회장은 그저 그들의 하수인일 뿐이었어.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해.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힘이 없어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힘이 없어.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야.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해. 우리는 우리의 복수를 해야 해.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때
그들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수아는 서연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문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수아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수아 소령,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군요. 당신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자는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수아는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윤 회장이 그녀의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말했지만 편지에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편지에 쓰여진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애언니, 괜찮으세요? 서연은 수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편지를 건넸다. 서연은 편지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건 거짓말일 거예요. 윤 회장은 당신 아버지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말했잖아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이게 진실일 수도 있어. 윤 회장은 내게 거짓말을 했을 거야. 그는 내게 아버지의 죽음을 숨기려 했을 거야.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편지 봉투에 들어있던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한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재생했다. 동영상 속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영상 속에서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죽인 사람은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김민준이었다. 수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민준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해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한수아의 손에서 노트북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 속 김민준의 얼굴은 아버지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 영상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해서 수아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가장 믿었던 동료, 가족처럼 여겼던 존재가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니. 언니, 이게 정말이에요. 민서연은 경악한 얼굴로 떨리는 손을 수아의 어깨에 올렸다. 서연은 수아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수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나를 배신했지만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을 거야. 수아는 스스로를 부정하려 했지만 영상 속의 진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그를 찾아야 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들어야 해. 왜 아버지를 죽였는지.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언니, 잠깐만요. 그건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언니를 유인하려는 거예요.
서연은 수아를 붙잡으며 말했다. 함정이라도 상관없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해.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해.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수아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든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아는 그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집에 도착했다. 집은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듯 조용했다. 수아는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김민준은 이미 떠난 후였다. 수아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그를 놓쳤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수아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아 소령. 나를 찾고 있나 수화기 너머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김민준, 왜 그랬어? 왜 아버지를 죽였어? 왜 나를 배신했어?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랬냐고. 너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나. 진실은 너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니면 죽었을 거야. 너의 아버지는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치려 했어. 그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어. 나는 그를 막아야 했어. 그것이 나의 임무였어. 김민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임무를 위해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야.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살인자야. 수아는 소리쳤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군인이야. 나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야.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죽을 만한 죄를 지었어. 그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어. 김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어. 너도 죽을 만한 죄를 지었어. 수아는 김민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싸우기로 했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어.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너를 잡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수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민준은 비웃었다. 하하하, 이 계집애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군. 나는 너를 찾았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어. 그때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연이었다. 수아는 서연의 전화를 받았다. 언니, 김민준을 조심하세요. 그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갑자기 끊겼다. 수아는 휴대폰을 보며 절망했다. 김민준이 서연을 잡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민준, 서연에게 무슨 짓을 했어? 걱정 마. 그녀는 안전해.
하지만 너는 지금 당장 내게 와야 해. 그렇지 않으면 김민주는 말을 흐렸다. 수아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말했다. 알겠어. 내가 너에게 갈게. 서연을 해치지 마. 만약 서연을 해치면 너는 죽을 거야. 좋아.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김민준은 전화를 끊었다. 수아는 서연을 구하기 위해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는 그를 상대할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구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